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도내 산업계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화천의 낮 기온이 37.5도까지 올라가는 등 영서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화천 소방서가 문을 열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양구에 이어 화천까지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소방서를 갖추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빠르면 이번 주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투자금 600억 원을 멀린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도내 산업계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총 수입액은 48억 달러. 이 중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은 9,700만 달러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그 2% 중에서도 주요 수입 물품은 비금속 광물, 사무용품, 석탄 순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부터 제한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3개 품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수출품과 연계성도 낮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선언과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뒤 일부 품목의 수입이 어렵게 되거나 수입선 대체가 힘들면 의료기기 등 산업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저기 일부 저희 의료용 전자기기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강원도 수출품이 일본에서 안 팔리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 분위기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형성될 경우 일본으로 수출되는 강원 수출품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가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 중 가장 많은 것은 주류고 다음이 채소류로 일본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반한 분위기라든지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강원도가 주로 수출하는 주류, 농산품 이런 부분에 수출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일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시급히 함께 진행돼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소방서 관할이었던 화천군에 화천 소방서가 문을 열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양구에 이어 화천까지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소방서를 갖추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의 119 안전센터 단 2곳에서만 소방 업무를 담당해왔던 화천 지역. 그것도 30km 넘게 떨어진 춘천 소방서 관할에 속해 특수구조가 필요한 사고나 큰 화재 때는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소방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됐습니다. 화천에도 소방서가 신설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문 구조대원도 투입돼 소방 구조 인력은 기존 50명에서 13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휘 차량과 구조 차량 등 장비도 대폭 보강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천소방서가 개서가 되고 구조대가 또 신설이 되고 저희 센터 인원도 늘고 내근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대처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양구 소방서가 문을 열고 화천에도 소방서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조성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5분 남짓. 하지만 강원도 소방차의 5분 현장 도착률은 2014년 52.4%에서 지난해에는 37%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화천 소방서가 개설됨에 따라서 인명구조 시나 화재 진압 시 5분 도착률 골든타임 시간을 지키는 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의 소방서가 문을 열면서 이제 소방 사각지대가 사라졌습니다. 도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데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하철로 곳곳이 연결된 수도권은 65세 이상 노인 운임이 무료다 보니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외출을 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와 같이 버스 이외에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중소시군에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경강선의 종점인 여주역. 평일이지만 열차가 설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는 노인층의 비율도 적지 않은데 근교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급되는 무료 승차 교통카드 덕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쓰는 편이지. 많이 쓰는 편이지. 노후에 또 이렇게 그냥 무료로 당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반면 지하철이 없는 중소시군 지역은 이런 혜택을 아예 누릴 수 없습니다. 공영버스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면제하기도 하지만 노인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른들은 안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좋지. 이면 좋지만은 뭐 해주면 좋지만은 뭐. 지난해 국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버스 요금을 국가가 보조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1년 가까이 계류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보조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도가 순전히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고요. 시군의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선행이 돼야 되고요. 대도시 노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이동권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시군 노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나 모두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오징어 어획량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수산당국은 동해의 수온이 오징어 서식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채낚기 어선마다 갓 잡은 오징어가 가득합니다. 펄떡이는 오징어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어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오징어 생산량은 18,99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습니다. 주요 어종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은 경북이 8,867톤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180톤, 경남 864톤, 전남 346톤 순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증가폭은 전남이 전년 대비 322% 늘었고 경남은 229%, 경북과 강원은 각각 136%, 75% 늘었습니다. 수산당국은 올해 동해 해역의 수온이 오징어 산란과 서식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평년 대비 온난한 환경 조건에 의해 원활한 산란이 이루어지면서 어군 밀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상반기 동해의 경우 어장 형성 수온의 유지 기간이 길어진 것이 어획량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반기 오징어 위판액은 1,5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최대 11만 원까지 했던 산오징어 20마리의 입찰 가격은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간 오징어가 남하하는 가을과 겨울에도 동해에서 적정 수온이 유지된다면 어군이 오래 머물러 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출하가 시작된 고랭지 묵값이 급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출하를 포기하고 산지 폐기를 검토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하 작업이 한창인 고랭지 무밭. 그런데 어디에서도 수확의 기쁨이나 기대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묵값 때문입니다. 8월 5일 기준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의 특 1등급 20kg 무 한 박스 경매가는 6,100원으로 평년의 절반, 25,000원 선이었던 작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하 작업이 끝난 무밭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무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묵값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작은 흠이라도 있는 것들은 현지에서 파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당장 출하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송비조차 건지기 어려워지면서 수확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이나마 예산을 만들어서 자율 폐기를 할 계획으로 내일 모레 정도면은 아마 취합이 돼서 작년 묵값이 폭등하면서 올해 생산 농가가 늘었고 여기에 작황까지 좋아 봄에 생산된 저작무가 아직까지 출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민간 유통업체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수급 조절 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위한 그 유통공사 운영을 하는지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그 중간 상인을 위한 유통공사지 농민을 위한 유통공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계속 쌓이다 보면 수요가 가장 많은 김장철까지 이 같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7.5도를 기록하는 등 영서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7.5도, 홍천 37.1도, 춘천 36.3도, 인제 36도, 양구 35.8도 등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영서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도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면서 모레부터는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춘천 효자동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20분쯤 춘천 8호 광장 인근 인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땅속 전선을 끊는 바람에 일대 천여 가구와 상가가 50분간 정전됐습니다. 이 때문에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상가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도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책본부는 폭염이 심각 단계이고 도내 40% 이상 지역이 폭염특보에 해당할 때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교부세 4억 5천만 원을 지원해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쿨링포구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 등에 열 식힘 물뿌리기 작업 등을 합니다. 강원도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투자금 600억 원을 멀린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금요일 한국투자금융에 자금 인출 요구서를 보낸 만큼 내일이나 모레면 한투에서 강원도로 600억 원이 송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00억 원 전액을 멀린사에 재송금할지 설계비 등을 제외한 뒤에 송금할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송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산불 피해 복구비 385억 원을 포함해 정부 추경국비를 1,703억 원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에 난항을 겪었던 산불 피해 복구비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5억 원, 건물 철거비 14억 원, 피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도 보강 63억 원 등 38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 구입비 81억 원,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벌채비 247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강원FC가 전북과 극적인 무승부를 연출한 어제 올 시즌 홈 경기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19 하나원큐 K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북의 후반 막판까지 1대3으로 뒤지다가 후반 45분 조재환의 만회골에 이어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이영재의 페널티킥 골로 3대3 짜릿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료 관중 4,471명이 참관해 올 시즌 홈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31일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뒤 도내 262곳 양돈 농가 전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양돈 농가 일제 검사를 완료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과 대구에 이어 강원도가 세 번째입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7살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춘천에서는 2,3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춘천시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7월 기준 11,728명입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이후로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